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꿈꾸는 여행지,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하지만 세상에는 상상 그 이상으로 위험한 곳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도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숨겨진 이야기들과 충격적인 현실을 파헤쳐 볼 거예요. 혹시 이 도시들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면 오늘 영상으로 깨끗하게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심장 꽉 붙잡고 위험천만한 도시들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단순한 여행 정보, 그 이상의 인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 도시의 위험 요인과 그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세상의 복잡다단한 현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흥미롭지만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각오 단단히 하고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 남쪽 끝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원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높은 범죄율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금 같은 광물 자원, 그리고 드넓은 초원과 야생동물들이 어우러진 대자연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불안정과 범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피터마리츠버그, 더반, 요하네스버그, 프리토리아, 케이프타운 같은 주요 도시들은 여행객들에게 늘 경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 도시들은 단순한 주의를 넘어 현지 생활자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요구하는 곳들입니다. 특히 피터마리츠버그는 2025년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될 만큼 폭행과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아프리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어둡고 위험한 현실이 이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살인율은 전 세계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강도, 차량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범죄율이 높을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 즉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의 유산이 남긴 뿌리 깊은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높은 실업률과 교육 기회의 부족은 청년층의 좌절감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또한 불법 무기의 확산과 갱단 활동 역시 도시의 치안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만든 복합적인 사회 문제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곳을 여행할 때는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밤에는 외출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바로 정열의 나라,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타코와 데킬라, 그리고 칸쿤, 플라야 델 카르멘 같은 아름다운 캐리비안 해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고대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의 신비로운 유적지들, 다채로운 축제와 예술은 많은 이들을 매혹시킵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일부 도시들은 그 화려함 뒤에 무서운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티후아나, 시우다드 오브레곤, 아카풀코, 시우다드 빅토리아, 시우다드 후아레스, 이라푸아토 등 수많은 도시들이 위험한 도시 순위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 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마약 카르텔입니다. 마약 카르텔들은 막대한 이권을 놓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잔혹한 싸움을 벌이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카르텔 간의 총격전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실종 및 납치 사건도 빈번합니다. 특히 티후아나는 미국 국경과 인접해 있어 마약 밀매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살인율은 상상을 초월하며 지역 주민들조차 밤에는 외출을 꺼릴 정도입니다. 멕시코 공공안보사법 시민위원회는 이러한 도시들의 폭력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정부의 공공안보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위험도시 목록을 작성한다고 하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짐작이 가시죠? 심지어 경찰이나 정부 관계자까지 카르텔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어 법 집행력이 약화되고 범죄가 더욱 활개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꿈꾸며 멕시코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방문할 도시의 안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현지인의 경고나 안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불감증은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미 대륙으로 가볼까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시우다드 과야나 시우다드, 볼리바르 같은 도시들은 정치적 불안정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높은 범죄율을 보입니다.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격변과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솟았고 식량과 의약품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라카스는 2016년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꼽히기도 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카라카스의 살인율은 전 세계 도시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정하면 치안도 함께 무너지기 마련이죠.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강도, 납치, 살인 등 다양한 강력 범죄를 유발하는 온상이 됩니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은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정부의 무능이 한 도시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베네수엘라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시스템의 붕괴는 개인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며 여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어서 온두라스의 산 페드로 술라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도시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했던 도시로 악명이 높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세계 살인의 수도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폭력 범죄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요 문제는 강력한 갱단들의 세력 다툼입니다. MS-13과 바리오 18 같은 악명 높은 갱단들이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갱단들은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인신매매 등 조직적인 범죄 활동을 벌이며 도시 전역에 공포를 심어줍니다. 갱단들 간의 영역 싸움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시 전체의 치안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길거리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총격전의 희생양이 되거나 갱단의 보복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갱단들은 젊은이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도 잔혹한 보복을 가합니다. 과거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 도시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행객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항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위협받는 이곳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 도시의 안전은 단순히 경찰력 강화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브라질입니다. 축구의 나라 삼바의 열정으로 가득한 브라질에도 위험한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화려한 리우 카니발, 아마존의 신비로운 자연, 그리고 열정적인 문화는 브라질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불균형과 범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나타우, 포르탈레자, 상파울루 등이 높은 범죄율로 위험한 도시로 분류됩니다. 브라질 역시 빈부격차와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대도시의 빈민가, 즉 파벨라 지역에서는 갱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치안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파벨라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거나 매우 위험한 곳으로 경찰조차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무법지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약 거래와 무기 밀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며 갱단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총격전이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외출을 삼가고 귀중품을 드러내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브라질의 아름다운 풍경과 열정적인 문화만큼이나 그 안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행객으로서 현지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리우 카니발이나 아름다운 아마존의 풍경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브라질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위험 지역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숙소에서 제공하는 안전정보나 현지 가이드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 가입도 필수적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도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기회의 땅이자 자유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이지만 그 안에도 심각한 치안 문제를 겪는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멤피스, 볼티모어, 세인트루이스, 뉴올리언스, 디트로이트, 오클라호마 시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도시들은 총기 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해 치안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총기 소지 문화는 범죄 발생 시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은 물론 일상적인 다툼조차 총기 사용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마약 중독은 또한 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되며 관련 범죄 조직의 활동도 활발합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의 역사,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의 노후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빈곤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유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이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어두운 단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지역, 특히 밤늦은 시간의 외출은 삼가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 경찰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 도시의 특성과 현재 치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여행자의 기본 덕목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도시별로 치안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IT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도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나라지만 IT는 오랜 기간 정치적 불안정, 극심한 빈곤, 그리고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진과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는 IT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이는 다시 사회 기반 시설의 붕괴, 경제 활동의 위축, 그리고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갱단 활동을 부추기고 납치, 강도, 살인 등의 강력 범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정부 기능은 거의 마비 상태에 있으며 경찰력도 극히 미약하여 사실상 무법천지에 가깝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깨끗한 물, 식량,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IT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곳이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조차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은 물론 단순한 방문조차 극히 위험하며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IT의 상황은 자연재해가 한 국가의 사회 구조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빈곤과 정치 불안정이 어떻게 범죄의 온상이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가 바로 IT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파푸아뉴기니의 포트 모스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남태평양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는 원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수도 포트 모스비는 높은 범죄율과 치안 불안정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퍼스트시티라는 별명 대신 노고존이라는 오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부족 간의 갈등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에 대한 사회적 준비 부족이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라스컬레스컬지라고 불리는 거리 갱단들이 활개치며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차량 절도, 폭행 사건이 빈번합니다. 밤에는 물론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나 특정 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현지 경찰력은 한계가 있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덜 알려진 곳이지만 여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현지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숙소에서 제공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균형이 초래하는 치안 문제는 이곳을 매우 위험한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되는 위험한 도시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외에도 에콰도르의 마찰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포트 오브 스페인, 콜롬비아의 칼리,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 등 세계 곳곳에 위험한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이 도시들 역시 대부분 마약 관련 범죄, 갱단 활동,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경제, 구조가 얼마나 한 도시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쿄나 자카르타, 카라치, 바그다드, 카불처럼 우리에게 친숙하거나 분쟁 지역으로 알려진 도시들도 언급되었지만 오늘은 특히 범죄율로 인해 여행객들에게 경고되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행정보 사이트나 외교부 안전, 여행 지침을 참고하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각 도시의 치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민스크는 지난 5년간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한 도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유럽 지역의 정치적 변화와 사회 경제적 상황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는 2022년부터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강력한 정부 정책과 갱단 소탕 작전, 그리고 사회 재건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 침해 논란도 있지만 범죄율이 줄었다는 점 자체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도시의 위험도는 시대와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때는 안전했던 도시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위험했던 도시가 안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 국가의 정부 역량, 국제사회의 개입, 그리고 시민의식의 성숙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도시를 평가할 때는 고정관념보다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율 통계는 물론 현지 언론 보도나 여행객들의 실질적인 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도시들은 마약 밀매와 갱단 활동, 정치적 불안정 및 부패,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이라는 공통적인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시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지평을 넓히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행을 계획할 때는 단순한 볼거리나 즐길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도시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큰 통찰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전은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여행의 목적지 리스트에서 몇 군데는 삭제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여행을 계획할 때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고 방문하려는 도시의 안전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외교부의 여행경보나 해외 안전여행 앱 같은 유용한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